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9일 오후 4시 기준 화재로 멈췄던 행정정보 시스템 647개 중 73개 서비스가 복구됐습니다. 1등급 업무는 20개, 55.5%가 정상화됐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던 우체국 우편과 금융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복구됐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활용하는 정부24 서비스도 정상화됐습니다. 다만 중대본은 전소된 전산실에서 맡던 96개 시스템은 바로 재가동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센터의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 복구를 추진, 최대한 신속하게 대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구센터 입주 기업의 협조하에 최대한으로 일정을 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국민불편 최소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시스템 완전 복구 전까지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대체 수단을 확보 중입니다. 장애 복구 시간을 고려해 9월 재산세 납부 기한 등 각종 세금 납부와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 초본과 인감 발급 수수료도 오는 2일까지 면제합니다. 민원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정부 합동 민원센터와 지역 민원센터, 민원 전담 지원반도 운영합니다. 현 상황을 악용하는 사이버 범죄 예방에도 나섭니다. 정부는 장애 관련 안내 문자 등을 악용한 스미싱 등 온라인 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공지하고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번호표를 받고 대기하는 사람들. 주말 동안 처리하지 못한 업무를 해결하러 온 시민부터 추석 선물을 붙이러 온 발길까지 오전부터 우체국이 북적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멈췄던 우체국 금융서비스가 28일 밤 9시부터 재개됐습니다. 현재 우체국 체크카드 결제와 인터넷 뱅킹, ATM 등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ATM기를 통해서 현금 출납 업무, 특히 그게 주로 업무잖아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월요일 날, 평일 날 그런 업무가 재개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편 서비스도 상당 부분 복구됐습니다. 우체국 창구 방문을 통한 우편물 접수와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일부 서비스, 등기와 소포 배송 현황 조회 등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로 택배를 보낼 일이 있어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전산 시스템이 복구가 돼가지고 그래도 민원인분들이나 사용자분들이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만 우편 서비스는 최근 구축한 시스템이 화재로 피해를 입으면서 일부 시스템 복구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우편 서비스는 과거 시스템을 현 재가동한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서비스를 고도화한 일부 업무, 우체국 쇼핑이라든지 미국행 EMS 발송권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서비스 즉시 제공이 어렵고 신선식품이나 착불 소포 등도 이용이 어렵습니다. 또 시스템이 안정화될 때까지 일부 지역에는 배달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당장 제공이 어려운 서비스도 조만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추석 명절 기간 이용량이 많은 소포와 우편물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지난달 일본에서 만났던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이시바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 한 달 만에 두 정상이 다시 만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은 한일 셔틀 외교의 정착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셔틀 외교가 복원, 정착되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신정부 출범 3개월여 만에 한일 정상 간의 상호 방문을 완성하여 소통과 협력의 선순환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가 천명되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부산에서 열립니다. 한일 정상이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양자회담을 하는 건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고이즈미 전 총리가 제주도에서 만난 이후 21년 만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정상회담 당시 양국 공통과제인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협력을 위해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음 셔틀 외교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시면 서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한번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인공지능과 수소에너지 등 미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거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또 회담 후 양국 합의문 등을 발표하기 위해 일본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있어 합의 결과에 지속성을 가질 수 있냐는 우려에 대해선 정권이 바뀌어도 지방 활성화와 같은 양국의 공통과제에 대해선 같은 문제의식을 가질 거라 기대한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정상회담과 정상 만찬 등을 비롯해 1박 2일간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친 뒤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대통령실은 일본 정권과 관계없이 긴밀히 협력하는 한일 관계와 양국 지도자의 협력 선순환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2, 3년간 의료대란 과정에서 의료인들의 고생이 많았다며 우리 국민의 의료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높고 의료인의 역할도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장 열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예상 이동 인원은 지난해보다 8.2% 늘어난 3,218만 명. 연휴가 예년보다 길어지면서 귀성, 귀경 수요가 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평균 이동은 지난해보다 약 20만 명 줄어든 775만 명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약 84.5%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대 통행이 예상되는 날은 추석 당일 667만 대를 웃돌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등 주요 도시 간 최대 소요 시간은 추석 전날인 5일과 당일인 6일 가장 길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귀경길의 경우 긴 연휴로 이동이 분산돼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연휴 기간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일반 국도 13개 구간을 개통하고 274개의 교통 혼잡 예상 구간을 선정해 차량 우회와 갓길 차로를 운영합니다. 또 10월 4일부터 7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특히 교통사고 위험 구간 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 검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고속도로 순찰 영상을 AI로 분석해 지정차로 위반 등은 공익 신고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 앱도 기능을 강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고객 위치 기반으로 해서 교통정보를 제공한다든지 SOS, 긴급전화도 이제 본인이 있는 위치를 베이스로 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버스와 철도 등의 운행 횟수와 좌석을 평소보다 10에서 15% 이상 늘립니다. 이와 함께 KTX와 SRT의 역기성 요금을 할인하고 교통 약자 지원을 위한 철도 승차권 자동 발매기도 시범 설치합니다. 특히 여행객 급증에 대비해 공항 출국장을 최대 1시간 일찍 열고 인천공항 1터미널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대기 상황도 공개합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집중호우 등 극한 기후로 인한 차질에 대비해 열차 서행과 항로 우회 등 비상 대응책을 마련하고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대피콜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올 여름부터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9월 셋째 주 기준 코로나 입원 환자 수는 428명으로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전년 같은 기간보다는 환자 발생이 많은 상황입니다. 65세 이상이 전체 코로나 환자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면역 저하자는 추석 연휴 중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실내 행사 참여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열과 인후통, 기침 등의 증상이 있을 때에는 연휴 중 진료가 가능한 인근 병원을 방문해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장기간의 추석 연휴로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손 씻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긴 추석 연휴 해외여행을 다녀올 때도 현지에서 유행하는 감염병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는 홍역 유행세가 사그러들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올해 국내 홍역 환자는 지난 20일까지 72명이 발생했는데 해외 유입 사례가 53명에 달하는 상황. 홍역에 대한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후 12개월에서 15개월과
4세에서 6세 영유아, 면역력이 없는 성인은 사전에 백신 접종을 2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건당국은 강조했습니다. 홍역 접종을 다 하지 못하였다라고 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출국하기 적어도 2주 전, 3, 4주 전에는 접종을 완료하고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티푸스나 콜레라, 노로바이러스 같은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도 추석 연휴 발생 위험이 큽니다. 특히 상온에서 오래 보관된 식품은 세균 증식 위험이 커 5도씨 이하 저온 등에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당국은 같은 음식을 먹은 뒤 2명 이상의 집단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정유리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알리는 문자 메시지입니다. 문자 내용에 URL이 첨부돼 있는데 모두 공공기관을 자칭한 스미싱입니다. 최근 3년간 신고된 스미싱 유형을 분석하면 공공기관 사칭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계정 탈취와 지인 사칭도 각각 29.1%와 13.5%로 뒤를 이었습니다. 실제로 정부나 이제 공공기관에서 금융기관에서 절대로 공식 안내 문자에 URL을 포함해서 보내질 않습니다. URL이 같다 클릭하라라고 하면 100% 사기입니다. 명절 연휴 기간 이 같은 스미싱 시도가 늘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 출처 불명확한 URL은 클릭해선 안 됩니다. 출처를 모르는 앱도 설치해선 안 되고 백신 프로그램으로 감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개인정보나 각종 금융정보를 요구할 경우 절대로 입력하거나 알려줘선 안 됩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신분증이나 여권 사진도 삭제해야 합니다. 사기범에게 속아 금전을 보낸 경우에는 범인이 이를 옮기지 못하도록 경찰청에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거래 앞서 경찰청 누리집을 통해 사기 의심 전화와 계좌번호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악성 앱을 통한 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통계청의 2024년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97.2%가 미디어를 이용해 여가를 즐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5년 사이 고령자의 실시간 방송 시청 시간은 평균 2분 줄었지만 동영상 시청은 16분가량 대폭 늘었습니다. 스마트폰 등 ICT 기기 사용 시간은 총 1시간 39분으로 5년 전보다 1시간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여가 활동에 1시간 11분을 썼고 의무 활동 23분, 필수 활동 5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 건강관리 등 활동 전반도 확대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65세 이상 고령자라고 하는 그룹이 상당히 젊고 건강하고 활동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인데요. 24년 기준 고령자의 일한 시간은 5년 전 대비 증가했고 고용률도 상승했습니다. 또한 외모 관리와 자기 건강 관리 시간이 늘고 병원에 실제 가는 의료 서비스 받은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고령인구 고용률은 2015년 30.4%에서 지난해 38.2%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고령자가 일한 시간은 하루 1시간 33분으로 5년 전보다 5분 증가했습니다. 개인 위생과 외모 관리 시간은 평균 1시간 27분으로 5년 전 대비 6분 늘었습니다. 의료 서비스 받은 시간은 평균 7분으로 5분가량 줄었습니다. 한편 올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051만 4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상 처음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면서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통계청은 고령 인구 비중이 2036년 30%, 2050년 40%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지난 3일 치러진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과학탐구 1, 2등급 인원이 작년 9월 모의평가 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공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로 갈아타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심화된 결과입니다. 화학 1은 1등급 이내 인원이 절반 가까이 줄었고 지구과학 1도 40% 넘게 감소했습니다. 자연계 학생들은 과학탐구에서 사실상 특정 과목에서는 지금 2등급 이내 인원이 지난해보다 반토막 수준이니까 수시, 수능, 최저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초비상이 걸린 상황이고 반면 사회탐구는 2등급 이내 인원이 5,000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응시율도 68.2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어와 영어, 수학도 모두 까다롭게 출제됐습니다.
영어 1등급 비율은 4.5%로 지난 6월 모평에서 19%가 1등급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국어는 표준 점수 최고점이 143점으로 작년 수능보다 4점 올랐고 만점자는 80명에 그쳤습니다. 과목별 난이도를 고려한 조정 점수인 표준 점수의 최고점은 시험이 어려울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 수학의 표준 점수 최고점은 140점으로 작년 수능과 비슷해 변별력 있는 출제 기조가 유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KTV 최다입니다. 올해 대기업의 소속의 근로자는 94만 9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6만 7천 명 줄었습니다. 파견, 하도급, 용역 등의 근로자가 3년 만에 10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건설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건설업에서 7만 5천 명 감소한 영향이 컸습니다. 반면 운수창고업에서는 2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농림업, 건설업, 제조업 등에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소속의 근로자의 주요 업무는 청소와 경호, 경영, 운전 순으로 비중이 높았습니다. 대기업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는 486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 7천 명 늘었습니다.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 근로자는 353만 4천 명으로 7만 1천 명 증가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133만 6천 명, 단시간 근로자는 42만 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 모두 보건복지와 사업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습니다.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은 여성에서, 소속의 근로자 비중은 남성에서 더 높았습니다. 소속과 소속의 근로자를 모두 더한 공시 근로자 수는 581만 9천 명으로 6만 명 늘었습니다. 공시 대상인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도 4,176개로 119개 증가했습니다. KTV 강재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소액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 최대 370만 명의 신용 회복을 내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5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 채무를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개인과 개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연체 채무를 이미 모두 상환한 개인 등 257만 7천여 명은 즉시 연체 이력 정보가 삭제되고 아직 상환하지 못한 112만 6천여 명도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남준 제1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발탁하는 등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김 신임 대변인이 강유정 대변인과 역할을 함께하며 대국민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제1부속실장에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새 총무비서관에는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신설된 인사수석실 산하엔 인사비서관과 균형 인사제도 비서관을 두고 홍보소통수석 산하의 디지털 소통비서관은 비서실장 직할로 이동합니다. 또 비서실장 직속 국정기획자문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조직 개편을 통해 대통령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좌하고 유능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조직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약 400만 제곱미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이번에 해제 완화되는 지역은 총 9곳입니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김포시 강화군 2곳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강화군 1곳, 그리고 비행안전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되는 서울 강남, 강동, 광진, 송파, 중랑구와 경기 성남, 용인시 총 7곳입니다.